한국 정치 사상 가장 특이한 이력을 가진 남자가 있습니다. 공무원에서 판사로, 판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 남자의 마지막 승부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2025년 8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건물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결선 투표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상황, 한 남자가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바로 장동혁 56살의 이 남자는 한국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에서 태어나 자란 장동혁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웅천중학교와 대천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학과에 입학한 장동혁은 이미 그 시절부터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을 운명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1991년 22살의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장동혁은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에서 7년 동안 공직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장동혁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또 다른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30살이 된 장동혁은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포기하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만류했지만 장동혁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법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동혁은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판사로 임용된 장동혁은 대전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치며 15년 동안 법복을 입었습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장동혁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민감한 사건들을 다뤄야 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까지 장동혁은 역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판결대에 섰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 파견판사로 활동하면서 장동혁은 정치권과 첫 인연을 맺게 됩니다. 국회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는 장동혁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엄숙함과는 전혀 다른 살아 숨쉬는 정치의 현장을 목격한 장동혁의 마음속에는 세 번째 꿈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장동혁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 조비오 신부와 518 희생자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장동혁은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판사직을 사퇴한 것입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안정적인 법관 생활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정치의 세계로 뛰어든 장동혁의 첫 도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전 유성갑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장동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후보에게 패배하며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51세의 나이에 처음 도전한 선거에서의 낙선은 장동혁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장동혁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기회를 기다리며 자신만의 정치 철학을 다져나갔습니다. 기회는 2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2022년 김태흠 의원이 충청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열린 충남 보령서천 재보궐선거에서 장동혁은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펼친 두 번째 도전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장동혁은 이제 진정한 정치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장동혁은 곧바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한 장동혁은 당내에서도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과 사법부 판사로서의 경험은 입법부에서 활동하는 장동혁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삼권 분립의 새 영역을 모두 경험한 정치인은 한국 정치사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장동혁은 이제 당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선 시절부터 보여준 뛰어난 능력과 소신 있는 정치 행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 내에서 장동혁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의 정치적 행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일관성이었습니다. 공무원 시절의 성실함, 판사 시절의 공정함, 그리고 정치인이 된 후의 소신 있는 모습까지 장동혁은 언제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변화무쌍한 정치판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이 걸어온 세계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동시에 각각의 한계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정책 결정의 한계를, 판사로서는 사회 변화의 속도와 법의 괴리를, 정치인으로서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오늘의 장동혁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56살이 된 장동혁 앞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 그것은 장동혁에게 있어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총집합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당사는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연이은 선거 패배와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던 당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한 상황,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인사가 발표됩니다. 바로 장동혁의 사무총장 발탁이었습니다. 한동훈과 장동혁의 첫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법조계 출신이라는 공통점 위에 개혁에 대한 의지와 보수 가치에 대한 확신이라는 교집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장동혁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모두 경험한 독특한 이력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제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천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이 필요했던 한동훈에게 장동혁은 최적의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장동혁 역시 한동훈의 개혁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랜 정치 경험 없이도 당을 이끌어가려는 한동훈의 패기와 젊은 감각은 장동혁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이 추구하는 실용적 보수주의는 장동혁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정치 철학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장동혁은 곧바로 제22대 총선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장동혁의 꼼꼼함과 공정성은 당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지역구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후보자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장동혁의 모습은 마치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거둔 성과는 장동혁의 공로가 컸습니다. 비록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예상보다 선전한 결과는 한동훈과 장동혁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한동훈은 정식 당대표 자리에 도전하게 되었고 장동혁은 그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 대변인을 맡은 장동혁은 자신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리한 논리와 차분한 말투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장동혁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법조인 출신다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논리적인 전개는 장동혁만의 무기였습니다. 한동훈이 정식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장동혁은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장동혁은 한동훈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장동혁을 친한계의 좌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판단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거친 표현도 마다하지 않으며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동혁의 모습은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정치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동훈과 장동혁의 정치적 동맹에도 결정적인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장동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판사 시절 헌법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장동혁에게 이 상황은 매우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 진영의 결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한동훈은 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때 장동혁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동료의 결정이었지만 장동혁은 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장동혁은 탄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동훈은 장동혁을 비롯한 다른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장동혁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탄핵에 반대합니다. 장동혁의 이 한마디는 그동안 쌓아온 두 사람의 정치적 동맹에 깊은 금을 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장동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동훈과의 개인적인 신뢰는 여전했지만 정치적 견해차는 도저히 좁혀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장동혁에게 탄핵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수 진영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그날 장동혁은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장동혁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현 지도부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힌 사퇴서는 한동훈 체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퇴 발표 후 장동혁이 당사를 나서는 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함께 당을 이끌어가던 동료들과의 작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보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 그것이 장동혁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장동혁은 이제 한동훈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친한계에서 이탈한 장동혁 앞에는 새로운 정치적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결선 투표가 시작된 것입니다. 장동혁과 김문수 두 후보 간의 마지막 승부가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투표함 앞에 줄을 선 당원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당의 미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동혁은 이날 아침 일찍 투표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장동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6세의 나이에 맞이한 인생 최대의 도전, 그동안 걸어온 모든 길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에서 판사로, 판사에서 정치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보수 정당의 사령탑을 꿈꾸는 자리까지 장동혁의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장동혁은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과의 결별, 강경 보수 노선으로의 전환, 그리고 오늘의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자신의 선택이 오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컸습니다. 오후 3시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당원들의 표심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박빙의 승부를 보이던 두 후보의 득표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장동혁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충청 지역에서의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의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이 장동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마침내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동혁 후보 22만 302표, 득표율 50.27%, 선거관리위원장의 발표가 끝나자 회장 안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가 곧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2366표라는 근소한 차이였지만 승부는 명확했습니다. 장동혁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것입니다.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장동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단기를 흔들며 인사하는 장동혁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56년의 인생, 그리고 5년의 정치인 생활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승리 연설에서 장동혁은 자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를 선택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도 물러서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장동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단일 대우로 뭉쳐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인 장동혁의 다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동혁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당내 기강 확립이었습니다.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들의 거취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장동혁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조경태 의원 등 탄핵 찬성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장동혁은 자신의 충청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충청의 정치인으로 분류하지만 충청 기반의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정한 충청인이라 자부합니다라고 말한 장동혁은 국민의힘 사상 첫 번째 충청 출신 당대표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충청의 민심을 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장동혁은 조속한 시일 내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청 지역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격전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청 출신 당대표의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동혁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대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장동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분열된 당을 하나로 묶어내야 하는 임무, 그리고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해내야 하는 사명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당선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장동혁을 지지해온 의원들과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배사에서 장동혁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 장동혁은 오늘부터 모든 당원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동혁의 모습에서는 포용력 있는 리더십의 면모가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동혁은 자신의 원칙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유연하게. 이것이 저의 리더십 스타일입니다라고 말한 장동혁의 발언은 앞으로의 당 운영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동혁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공무원 시절 걸었던 이 길, 판사 시절 매일 오갔던 이 길, 그리고 정치인이 되어 새롭게 알게 된 이 길까지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장동혁은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함께 해온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는 장동혁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장동혁은 서재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분열된 당을 통합하고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2025년 8월 26일, 이날은 장동혁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사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를 모두 경험한 첫 번째 여당 대표, 그리고 충청 출신 첫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의 탄생이었습니다. 장동혁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